시장 인사이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엔비디아 관련해서 자 2분기 실적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깜짝 실적은 나오는 것 같았는데 네.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이슈도 조금 끼어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정말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증가세가 나오긴 나왔지만 좀 약한 거 아니야. 네. 이거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맞아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컨센서스나 가이던스 제 기준에서 볼 때 네.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AI 관련된 버블론이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보면 실적이 발표가 되면요. 꼭 그 단기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컨센서스 또 가이던스 이 포함해서도 아마 이제 기대치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가 상승한 그 흐름을 봤을 때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악재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반도체 우리 반바지라고 했던 음.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엔비디아 기술적인 흐름부터 좀 잡아봐야 되는데 간밤에 좀 지켜보신 분들은 상승하면 좀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시간 외에서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이슈에 우리도 장 초반 시작할 때 반도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새벽에도 보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도 보는데요. 네. 글로벌 증시가요. 종가까지는 괜찮았어요. 음. 바로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미증시에 대한 선물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것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되고 옆으로 행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상승해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또 이제 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반도체 관련 업종들도 상승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항상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된 기술적 지표 잠깐 살펴드렸고요. 자, 국내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의외예요. 오늘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관련해서 종목 차별화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상승함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좀 약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는 이제 몇 개 종목들 말고 저희는 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갖고 있기는 한데 반대로 이 삼성전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한미 반도체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지금 이제 종가 기준상에서 가격은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한미 반도체는 여기에는 88,000원이지만 86,000원 가죽 지킴선 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88,000원이 아니라 86,000원이라고 정정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에서 변경이 있었으니까요. 9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는 상승에 대한 포인트로 보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86,000원과 9만 원, 요거 좀 변경이 있었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닥 구간에 좀 있었는데 오늘 좀 시원한 슈팅이 좀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좋은 이슈도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거나 반도체 움직일 때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보시면 미국 그 펠미스 고객사와 첨단 패키징 납품까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 시장이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오늘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는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들이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에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반대로 뭐 제약주라든지 그동안에 상승했던 코스닥의 중심 뭐 2차 전지도 오늘 좀 조정을 줬거든요. 이러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달라졌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또는 상승할 때는요. 업종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의 상승은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여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인적 분할 재개 없다라는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3,300원 지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14,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는데 최근 요 며칠 양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면서 지지선 구간에서 어떠한 꼬리가 달릴지를 살펴보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처럼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도 있었지만 유니테스트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 흐름은 나왔지만 돌파하는 듯한 강한 힘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통 요즘 시장이 순환매가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음봉 나오면 뭐 다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인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힘든 게 이건 순환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유니테스트는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의 흐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저희는 급등을 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부족한 점이죠. 거래량이죠. 거래량이요. 네. 그래서 이럴 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관찰 단계를 벗어나서요. 집중 관찰을 해야 돼요. 야, 이거 거래량만 증가되라라고 하면서 집중 관찰하다가 보통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할 때 딱 시작 9시에 시작하고 9시 반에서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10시 사이에 평균 거래량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때 거래량이 평균보다 많이 늘어나는 그런 타이밍에 양봉 전환이 되면요. 그게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면 12,400원 지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13,300원 돌파하면 이건 과거에 급등했던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GNC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있게 상승 흐름이 좀 잘 나왔었죠.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고점에서 조금 하락하는, 하지만 기간 조정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이 GNC 에너지를 갖고 온 이유는요. 역시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뭐 컨센서스나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할 때 다 좋았는데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약간 좀 못 뭉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이 GNC 에너지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가 내려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종에 대한 이슈는 맞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가격을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반등보다는 조정 국면 또는 약간의 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뭐 SK, 네이버와 대규모 비상발전 공급 계약도 해서 좋기는 하지만 최근에 상승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주고 개인들이 많이 산 이후에 꺾인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까 봐 체크해드렸는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은요. 28,000원 유지되는 거 보고 31,000원 돌파해야 추세를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소부장 살펴볼 종목은 사피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을 때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막 좋지 않았다가 흑자 전망 이슈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상승을 했다가 눌렸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반도체가 올라가면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거 시장 상승할까 하락할까 고민 많이 하시고 있을 텐데요. 반도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비수기였는데 성수기로 약간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도 정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물을 충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흐름에서 꼬리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지만 28,000원은 지지해주고 31,000원 돌파를 하면 네. 바로 추세를 돌파하는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자사주 관련된 이야기. 자, 일단 3차 상법 개정 시동. 이건 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빵 하고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보시면서
좀 답답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답답해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증권주들이 올라가주는 거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부국증권을 이야기한 것도 이러한 예측성을 우리가 여러분께 네.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정말 바쁘셔도 진짜 주식 일부를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권주들이 변곡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많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미래에셋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주 정말 뭐 부국증권도 좀 봤었지만 이 종목도 상승 흐름 상당히 탄력 있게 나오다가 지금은 좀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지금 이 반등이 어떤 의미일까, 변곡일까 이렇게 또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변곡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미래에셋 규모가 1천조 원 고객 자산도 있고 거기다가 2차 상법 개정에 이어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여기서 보시면요. 2차 상법 개정에서는 상승을 쭉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요번에도 다시 한번 움직여주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님,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이 올라가줬을 때 증권업종들, 금융업종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빵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러한 형태의 흐름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증권주에 대한 변곡을 우리가 빼먹지 않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몇 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은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18,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지지만 된다는 게 아니고 19,500원을 돌파를 해야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방금 알려드린 이 가격을 보면서 추세형으로 돌아설지, 추세형으로 돌아서면 우리 시장은 좀 더 탄력적인 흐름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권주는 NH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방금 본 미래에셋 증권이랑 기술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역시나 플랫폼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자산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주주 환원 관련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두 개를 왜 했냐면 미래에셋 증권은 살짝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NH투자증권을 추세적인 흐름으로 제가 체크를 하기는 했는데 약간 좀 급등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움직임이 보면 한번 네. 시작을 해서 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보면 차트에서도 미래에셋 증권과 달리 쭉 뻗어나가면서 계속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하반 경직이 나왔고 바닥권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거의 흐름이 나오듯이 2차적인 파동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코스피가 여러분들 3,300을 넘어서 일단 3,500까지 안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요. 네. 19,200원 지지되는지 25,000원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추세형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쭉 뻗어나갈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 종목은 농심홀딩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오늘 홀딩스가 들어가 있는 지주사 느낌도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역시나 어제 우리가 라면 얘기하면서 네. 삼양식품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농심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캐디업 관련 협업도 했었고 지금 실적적인 측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이렇게 왜 체크를 계속했냐면요. 상승을 하고 그동안에 하락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하반 경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건 우리 시장이 좀 더 약간 체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종목에 대한 업종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뭐 신라면 스프 공급사 관련 그 자회사 편입, 해외 사업 강화도 있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저는 78,500원 지지가 되는지 가족 지킴선 꼭 확인하시고 82,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면 시장도 같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농심홀딩스 봤으니까 이어서 삼양식품도 바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뭐 실적에 도움이 좀 되게끔 라면을 좀 많이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바람이 바로 주가에 녹아들었을까요? 오늘 또다시 돌파가 나오면서 시원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패턴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데 네. 맨날 올라가는 것 같다, 맨날 똑같은 차트 같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그러한 패턴에서 상승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전고점을 한번 실패하고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빵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면 좋은 힌트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말씀 못한 부분을
뉘앙스로, 느낌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방송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K푸드 관련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대웅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주사 종목인데요.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자, 오늘 상승 흐름 또다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대웅을 왜 체크했냐면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반바지, 바이오 중요하잖아요. 대웅 관련 제약주 지주회사예요. 지금 상법 개정 지주회사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네. 게다가 바이오주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을 많이 산 거 알죠? 네네. 채권 산 이유는 금리 하락에 베팅했다는 거예요. 금리 하락을 하면 제약주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하고 바이오주들을 가지고 있는 대웅을 체크했는데 주가도 끼가 넘칩니다.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네. 잠시 한번 살펴보면 한 차례 급등을 한번 쭉 뻗어나갔다가 또 두 차례 뻗어나갔다가 제자리 삼각기법 꼭지점에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 이슈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매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 전고점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22,800원 지지되는지 보고 25,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건홀딩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내일 또 돌파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건홀딩스 아니고 이건홀딩스예요. 네. 지금 이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자산 재평가 기대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네. 상법 개정안이에요. 상법 개정안. 과거에 상법 개정안에 이슈가 있을 때 시장이 강한 탄력을 줬는데요. 그러한 시그널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홀딩스도 전고점을 돌파 직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실패해서 음봉이 나올 수 있지만 성공한다고 하면 삼양식품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려면 성공 여부와 하락 여부를 보려면 가격 지킴을 봐야 돼요. 그래서 5,050원을 지키는지 가격 지킴선을 유지하는지 5,300원을 돌파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돌파하면 저는 급등형으로 전고점 돌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인데 스페이스X 스타쉽. 야, 이거 정말 뭐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성공을 하면 테슬라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올라가지 못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지분에 대한 역할들 이런 부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대한 우주항공이 아직 다른 상법 개정이나 다른 이슈에 연결이 돼 있거나 접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후순위의 테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 살펴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주항공 관련돼서 있지만 주가 흐름을 보면 뭐 방산 뭐 이런 것들 좀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수밖에 없는 테마인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여러분들께 체크해왔고 주가도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슈가 하나 있어요. 11월에 누리호 4차 발사 예정이 있는데요. 그런 이슈 때마다 이 로켓 관련주들은 위성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를 우리가 구분을 해주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전고점 돌파 기준 직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92,500원을 지키면 그리고 97,000원을 돌파하면 이 종목도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큰 추세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켜볼 종목은 AP 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끼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바닥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네, 위성통신 단말기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위성, 로켓 관련 종목들을 다 이렇게 펼쳐보실 거예요. 누가 봐도 조금 전에 봤던 종목보다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직전에 있었던 한국항공 우주 같은 좀 더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중심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AP위성은 테마 종목이지만 간단하게 가격 전략만 알려드리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 가죽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12,000원 돌파하면 추세형 정도만 보시고 혹시나 우주항공 매매를 하실 때 이런 AP위성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HVM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 흐름 이후에 지금 고점 돌파하기 위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요. 스페이스 X 1차 벤더 협력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 이슈가 뭐 스페이스 X가 상장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사업이 더 확장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한번 시세를 또 줄 수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성공은 시장에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그 이슈를 덮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구간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29,000원을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1,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까지 보시면서 잘 체크를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한양 ENG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우주항공 관련돼 있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또 상승 흐름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죠. 우주항공 관련 이슈가 있고요. 한양 ENG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 이슈 있을 때마다 날아갔던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흐름이잖아요. 네.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고점 직전에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에서 밀리면 명확하게 밀리고요. 돌파하면 명확하게 돌파합니다. 그래서 18,500원 가죽 지킴선 2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주항공 종목은 셀트랙 I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기간 조정 길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지구관 측 위성 시스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고점 돌파하고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어서 다른 패턴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셀트랙 I 같은 경우는 49,500원이 지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52,000원 돌파하면 추세 형태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니까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주제와 함께 종목들을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또 어떤 급등주를 찾아야 할지 급등주 시그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몇 개 종목들을 이제 섹터별로 약간 순환매가 있어서 네. 개별주 수급 중심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삼현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이슈, 로봇주들이 좀 반등을 좀 많이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정부 주관 피지컬 제조 AI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이 돼서 네. 저는 앞으로 AI 관련해서 좀 주목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13,000원 지지가 되는지 단기 상승을 했으니까요. 요거 지지되면 눌림목 줬다 저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14,000원 돌파하면 전 매물을 돌파하고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급등주 시그널 나온 종목은 KCC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추세 잡고 우리가 방금 전 봤던 종목들과 비슷한 기술적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급등주 시그널에 잡기는 했는데 네. 차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차트 수급 너무 좋아서 이거는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겠지만 KCC는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회사예요. 네. 거기다가 자동차, 선박도 있어요. 도로 사업, 건설에 대한 경기 침체가 있지만 회전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을 몇 개 모은 거예요. 이 KCC는 좀 약간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정고점 돌파 지역이 있어서 이거는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7만 7천 원 지지되는지 보도록 하고 40만 원 돌파하면 급등형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테크 들고 오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방금 전 본 급등주 시그널 나온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단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웨이퍼 이송 진공 로봇 분야의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 수급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국 AI 칩 3배, 라운테크 최대 장비 업체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중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래량까지도 증가됐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한번 분석을 했고요. 7,200원 지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전고점 돌파해서 저희가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좀 내려오고 있어서 가족 지킴선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7,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그널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내일장 이슈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픽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원전 관련 종목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보성파워텍 급등기가 보여져서 첫 번째 픽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요, 증권주들에 대한 상법 개정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증권주가 있었는데요. 대신증권, 부국증권과 더불어서 급등의 형태를 보여주는 듯해서 두 번째 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종목입니다. GRT. 지배구조 개편도 있었고요. 나스닥 상장 재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 종목을 체크했는지 바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픽 종목은 보성파워텍.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원전 관련해서 다시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전 관련 이슈는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 좀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락 중에서 양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매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원전에 관련 이슈는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기대도 있다. 3,800원 기대. 지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4,05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픽 종목 대신증권입니다. 역시나 증권주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끼는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어요. 한국증권도 끼가 있었고 아까 미래에셋, 왜냐하면 그만큼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과거처럼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급등기의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초대형사 도약 준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26,000원 가격 지킴선 보도록 하고 28,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종목은 GR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거의 지금 바닥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자, 오늘 상승 흐름이 살짝 나왔지만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는 없었거든요. 이제 출발 지점이 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워낙에 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요. 그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나스닥 재상장 준비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끼가 넘치고 또 이제 바닥권에서 수렴 구간이라서 물론 밀릴 수도 있지만 수렴 구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 가격대 3,000원 유지가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3,200원 돌파하면 좋은 호재와 함께 급등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